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리 연구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우리 성욱 교무님께서 아주 잘해 주셨더라고. 예. 오늘 사리 연구 다 두 번에 걸쳐서 끝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특별하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법을 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이론상 진리의 어떤 위력이냐, 외적 위력이냐, 아니면 내적인 속성이냐에 따라서 그 외적 위력을 신앙하고 내적 속성을 수행하는, 그래서 신앙 수행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 이론상 진리의 그런 내적 속성은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는 무엇이죠? 예? 공이라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수양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이라는 특성이 있더라. 여기서 연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정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여기서 시사가 나왔는데, 공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속성을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일종의 공이라는 물감으로 말하면 공이라는 물감, 원이라는 물감, 정이라는 물감이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 있는 것을 물감 색을 뽑아 봤더니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은 색깔이 있고, 이런 특성은 속성, 성질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게 자칫 공부하다 보면 수양연구 취사가 하나의 그 별도의 세계인 양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자들 중에 제일 혼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막을 편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작업 시간에 농에서 선하고 있어. 아니, 잡놈보다는 낫지. 어? 선하고 있어. 아주 뒤지게 혼냅니다. 우리 원불교학과 다닐 때도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뭐 레포트 한 놈, 방에서 뭐 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 작업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목요일 날인가 저희들 했어요. 그 우리들이 운영하는 밭이 있어요. 학년별로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작업을 하는데, 작업 끝나고 나면 그날 이제 뭐 이런 소리 하기가 그러지만 고기가 나와. 일주일에 딱 한 번. 돼지고기가. 불고기. 돼지 불고기가 나오는데 겁나게 짜게 만들어. 안 짜게 하면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아주 짜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그날 이제 작업을 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또 밥 먹으면서 작업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그날 이제 공동 작업으로 안 나오고 방에서 뭐 딴 일을 한 사람은 밥 대돼서 나가자니 그러고, 안 나가자니 그러고, 나가자니 이야기가 같이 공유가 안 되고, 타이밍을 또 언제 맞춰야 할 줄 모르고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냐, 이게 대종사님은 이게 사막을 병진하는 것을 아주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 중에도 어떻게 보면 무엇을 제일 중요시했냐 할 것 같으면 취사입니다. 취사. 그런데
그 취사 시간에 가만히 보면 취사는 주로 정시 취사가 없죠. 대개가. 에? 취사는 동정 간에 주로 수양과 영구가 동정이 많지 취사는 동정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대개 공부한다 그러면 정시 수양, 정시 연구를 주로 공부한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 아주 젬병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학벌이 아주 좋아. 인물도 좋아. 뭐 피아노도 잘 쳐. 그런데 그냥 일을 시켜보면 아따 그냥 깝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동정 간의 사막을 병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병진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취사를 잘하자는 거고 그 취사는 사은보온을 잘하자는 거예요. 즉 무아봉공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무아봉공을 하자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용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막상 쓸모가 없어. 물론 쓸모가 있기는 해 어쩔 때. 글만 쓴다든가 할 때는 쓸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기도 해요. 이치에 받기도 하고 일에 받기도 해. 그러나 원불교 공부는요. 사막에서는 취사가 제일 중요하고 동정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동시대예요? 정시대예요? 동시대죠. 동정간에는 동이 중요합니다. 자, 사리 연구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리에서는 사가 중요할까? 이가 중요할까? 예? 둘 다 중요하지. 그런데 이치를 받아 뭐 하자는 거냐? 우리 인간의 희비에, 즉 일을 잘하자는 겁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불교 공부는 주로 이치에 대한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이치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조계종 교육부장님을 하셨던 법인 스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장 불교는 설교학이라든가 포교학이라든가 조직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못해가지고 겁나게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냈지. 그러면 동화 3개월씩 근 2,000명 이상 스님이 30% 이상이 선을 하는데 그러면 동화 안건할 때 뭐 끝부분에 넣는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뭔 소리죠? 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치, 특히 선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포교학이고 회계 격리고 경영관리 운영이고 이런 것은 그냥 이런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치를 받아 뭐 잘하는 거냐? 바로 일 잘하자는 거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수양도 선정주의를 배격한 거예요. 선정주의. 그러니까 선정이 필요해. 그러나 선정이 제일 끝이 아니라는 거지. 선정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선정을 통해서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경험으로 이걸 컵이다 지금 그러지 컵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막 태어나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대답 못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컵은 이게 지금 몇만 년 갈까요? 이 컵은 지금 이 순간 becoming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극 빙하는
계속 1년에 몇 센치씩 눈은 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잠깐 겨울에 했다 다시 녹아내려가, 다시 노라고. 어떤 것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더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그냥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카메라로 그 순간 촬영이라고 합니까? 막 다다다다닥 찍으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순간순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다시 분리해 보자니 이 공간은 대와 소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유무로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대는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죠. 이 대 속에 온갖 소가 있습니다. 온갖 소들이 있어. 그리고 이 온갖 소들은 변화하지요. 변화해요. 지금 변화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이렇게 혜지가 이렇게 피부가 벌그작작하게 젊어서 좋지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제 눈을 보이는데. 네. 어떤 것도 계속, 어떤 소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 이 변화가 뭐냐? 시간, 변화의 시간. 이것을 뭐냐? 유무라 그런다. 유무라 그런다. 이게 대에서 나와가지고 온갖 소로 이렇게 나눠져. 천차만별로, 형형색색으로, 삼라만상으로 나눠져.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냐? 그 소자리는 하나의 그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정지된 존재 자체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부처입니다. 그 모든 소 각각이 부처입니다. 처처불상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이 유무, 즉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변화가 있어죠. 변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하고 계세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있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저렇게 늙어져 가고 있죠. 예. 그죠? 또 심신착을 떠나서 육도로 어떻게 변화해? 진급하고 있냐? 강급하고 있냐? 변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만들어내? 여러분들은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다. 언제? 순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의두여목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중국의 이 송나라 이때쯤 보면은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나 도지사 이런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견성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 공부기를 묻습니다. 편지로. 그래서 그 당시 무문해계라는 그 스님에게 물은 것이 그게 서장이란 책입니다.
편지로 물어요. 내가 깨친 이것이 맞냐? 또는 이 깨친 이후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문답들을 한 것이 그 서장이라는 책입니다. 예. 보면은 참 잘 나와 있어요. 간화선 돌이라든가 또는 의두선을 같은 걸 보면 뭐 막 물을 찌그러 버린다든가 뺨을 때려 버린다든가 막 발로 차버린다든가 병을 차버린다든가 뭐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그러니까 네 마음이다 한다든가 뭐 그러죠? 뭐 촛불을 푹 꺼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다 아니다 하는 고정을 하려고 그래. 이것이다 하는 고정을 하려고 그래. 그 고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잘못된 마음이다. 부자라고 고정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고정할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라고 고정할 것도 없어. 고정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죽음강이라고 이 사람이 그 덕산 화상인데 이 죽음강이라는 분이 이제 금강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어디 그 노파 이야기 들으셨죠? 배고파갖고 떡 좀 사 먹으려니까 이 노파가 뭐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금강경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금강경에 현재신 과거신 미래신도 불가득이라 그러는데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느 마음에다 넣으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 등에 식은땀이 나버렸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 그러니까 그 위에 이 덕산화산인가 이분한테 배웠다. 그분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분 찾아가서 문답하는데 몰라. 금강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근데 저녁에 만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단이 캄캄해.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덕산이 탁 불을 켜줬어요. 불을 켜줬어. 그러니까 아 이제 보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푹 불을 꺼버렸어요. 그 불이 꺼진 걸 보면서 이 죽은 강이 깨쳤어요. 푹 부는 거기에. 푹 부는 그 찰나에. 이 대자리는 어떤 것도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요란하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게 없어. 이 대자리는. 그래서 우리 일상수용에 보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것만 걸가니? 없다는 것도 없어. 이 자리에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대소유물을 참 밝혀주신 것이 기가 막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거나 이 사냐대지를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거나 모든 걸 볼 때 대소유무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 모든 우주 전체를 볼 때 어떤 것도 대소유무로 다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대소유무가 원래 탁탁탁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불교 이 교리도 한마디로 말하면 대소유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의 종지는 대자리요, 처처불상은 바로 소자리요, 그리고 인과의 원리는 바로 유무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자 사리연구 요주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리입니다. 사는 일사자죠. 일이는 이치이차입니다. 근데 사는 뭘로 돼 있냐? 시와 비로 돼 있더라. 그리고 시의 결과는 이요,
비의 결과는 해더라. 그래서 이것이 인이 되고 이것이 과가 되더라. 지난번 우리 성웅교무님이 잘 이야기하셨대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로서 시비를 판단하더라. 예. 그게 착각이죠. 예.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 뭘 봐야 하냐? 이 시비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인사를 잘해야 해요.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회장이 제일 관심 갖는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복리, 보상체계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인사를 잘하면 회사가 잘 돼요. 그러면 복리는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객관적, 여기는 주관적 그런 판단이다 이야기하는데 C와 B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서로 자기들이 C라 그래. 그래서 이 C, B의 어떤 판단의 가장 기본은 상황성입니다. 시의성이라고 그래요. 시의성. 시의성. 근데 그 시의성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이 사라는 것은 이치의 근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치의 근간에서. 제가 그 전농교당 했을 때 어떤 교도님이 남자분이셨어요. 딱 뭐 강연하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누라 부처님한테 그 가계부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한번 혼났나 보지? 가계부 보여달라고 했다가. 예. 그래서 내가 강평으로 올라가갖고, 여러분 가계부를, 마누라한테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해야 맞습니까? 쉽니까? 안 보여달라고 하면 빕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뭘까요? 가계부를 안 보자니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겠고, 보자니 지금 응? 뭐 나를 의심하냐 하고 지금 째려볼 것 같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 손 들어볼까? 자, 가계부를, 자, 결혼했다고 쳐 다. 지금 남자분들이야, 전부 다. 예, 집에 마누라가 다 있어. 자, 손 들어봐요. 나는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부터 먼저 손 들겠습니다. 자, 손 드세요. 예, 내리시고, 아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 보여주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앞에가 맞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그럽니다. 불교를. 무유정법. 정한 것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C와 B를 판단할 때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치예요. 이치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누라에 대한 신뢰성을 서로 담보하고 있으면 보자게도 안 보자게도 아무 상관없어.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근데 신뢰가 담보가 안 돼. 그러면 보자가면 성질 내고 안 보자니 불안해버리네, 이놈의 것이. 어? 이해가 돼요? 내가 쉽게 생활 속에서 사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세계예요, 마음 세계. 마음 세계. 그래서 천조의 대소유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CBA를 놓고 볼 때 제일 중생은 이해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이해만 봅니까? 이끝만 보죠. 근데 이 이끝이 뭐가 돼, 나중에? 해가 되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뭐 근수를 속였어. 야채 장사하는 양반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놈인가 알게 돼. 그러다가 인터넷에 딱 올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곤란하죠. 그죠? 예. 저번에 우리 학사에 후원하는 한 분은 이렇게 머시기를 잘 하신대요. 이렇게 뭐예요?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수선을 워낙 잘해갖고 명품만 하는가 봐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고쳐보더니 알아서 SNS에다 올린 거야. 어디 가면 잘한다. 그래갖고 이 양반은 손님을 골라봤네. 남편은 세탁소 하는데 세탁소 뭐 체인을 하는데 이것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 이 양반은 고치기만 하는데도 수입이 훨씬 많아. 왜? 왜 그래요? 일을 제대로 한 거야. 제대로 확실하게 했어. 대충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서 알아서 손님을 그냥, 그래서 그 진상 손님을 알아서 털어버린대야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근데 내가 아까 그냥 처음부터 이득만 쳐다보고 막 달려가. 그러면서 아닌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 그래서 참 요새 장관하기 진짜 쉬운데 진짜 어렵죠. 텔레비 보면. 그죠? 기관장하기 진짜 어렵죠? 정말 쉽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도 않지만. 내가 왜 쉽다고 말했냐? 이치를 받아가 시를 할 것 같으면 장관이란 자는 오지말하게도 오게 됩니다. 오지말하게도 옵니다. 근데 시를 선택하지 않고 비를 선택해. 부동산 주소 옮기고 세금 포탈하고 이게 뭐요? 비지요. 비면서 일을 향해 가. 근데 천만의 말씀. 여가 인이면 뭐라고? 비는 뭘로 가? 해로 가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거예요. 해로 가는 것이 인과의 이치라. 그래서 중국의 옛날에 공자님은 견리사의라고 그랬어요. 견리사의. 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이득을 볼 것 같으면 사의. 의를 먼저 생각해라. 똑같은 소리예요. 시를 하면 이가 온다나 이를 보면 먼저 의를 생각한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조무님,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당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맞아요?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요? 좀 착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것은 안 갚아, 그럼. 그리고 안 착하게 고약하게 생긴 놈한테는 먼저 갚아. 그죠? 어떻게 사는 게 맞아? 이건 온불교에서 주장하는 소린가, 그냥? 사회는 이것과 달라? 어때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대소유무에서 유무자리를 몰라서 그래. 유무자리를 모르면 단견이라. 짧게 봐. 짧게 볼 때는 그 말이 맞지. 짧게 볼 때는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이 시간이 흘러 변해서 보면은 단견인 사람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시비만 보지 말고 시비를 보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다? 이치의 대소유무더라. 대소유무를 먼저 근간을 해놓고 시비예를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때요? 자, 중생들은 어떻게 사냐? 대소유무 가운데서도 대와 소와 유무가 있어요. 예, 중생들은 이치를 별로 안 봐. 이치를 안 보지만 이 이치 속에 사는 거예요, 하여간에. 알든 모르든 이치 속에 살아. 그러죠? 대라는 자기가 소를 각각으로 이렇게 놔두어서 한 생 살다 가고 다 내가 소를 접하면서 살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소들이에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네. 그래서 늙어가고 진급도 하고 강급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재산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파트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있던 집 팔기도 하고 없던 집 사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 이게. 그죠? 근데 중생들은 주로 소짜리 주로 소짜리만 보고 살아요. 현실만 보고 살아. 현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대자리를 깨치고, 대자리를 깨친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무엇이 들어서 듣고 있냐? 무엇이 들어서 들어요? 나라는 인식이라는 게 있죠? 나라는 것이 있지. 아는 이것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듣고 까딱까딱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서 대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듣고 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일년 미생전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 생각,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또 뭐가 있죠? 그죠? 지금 이것이 분필이구나 하고 아는 그 있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는 그게 어디, 머리도 있고, 하트 어디 있어, 지금?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분필이구나 하고 아는 이것이 있죠? 있는데 어디 있어요? 되게 나라는 영식이,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것이 뭔가가 그래도 아는 이것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갖고 이걸 지금 알고 있지 않냐.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제일 중생은 이 몸이 나야. 이 몸이 나야. 그러나 좀 고급 중생은 뭐냐면 이 안에 뭔가가 또 나라는 뭐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옛날에 저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아트만. 나라는 것이 순수의식이 있지 않냐. 참말이 맞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순수의식 그거 어딨냐. 실체가 없다. 있다면 그건 아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연히 확인해버린 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의심을 걸어서 깨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자리를 깨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소가 난 줄로만 알고 사는 거야. 그리고 소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까 돈 쌓고 아파트 장만하고 차 좋은 거 갈고 새끼들 그냥 하나라도 더 낳고 뭐 눈앞에 보이는 건 내가 남들보다 명예 좀 더 올라가고 이 소를 향해서만 치달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리에 내가 딱 주하는 그런 마음을 챙긴다거나 선을 한다든가 수양 시간을 안 갔지. 갔나? 피곤하고 바쁜데. 이 소를 챙기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대를 챙길 시간이 없지. 교무님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대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원불교는 대와 소가 마치 채와 용후 관계다. 즉 불가분리 관계다. 이렇게 해서 대뿐만 아니라 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법신불 신앙 그러면 이 대신앙이요 주로. 근데 이 소가 뭐냐면 바로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화신불. 근데 법신불과 화신불이 사실은 나눠서 설명하니까 그러지 하나입니다. 하나야.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뭔 신앙이다? 법신불 신앙인데 그 법신불의 내용을 봤더니 각각의 화신불 처처불상 신앙이더라. 요겁니다. 즉 대와 소가 분리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변화를 주자. 어떻게? 진급으로 간급하지 않도록.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 저번 주에 하셨더만 시비의 기준을 7가지로 설명해 주셨죠. 시비의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비의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비의 기준을 넘어선 이치, 마음의 세계. 아까
신뢰의 세계. 이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치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지 뭐예요? 사랑하면 시비 떠나버려.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일심이 동하면 시요, 잡념이 동하면 비라 그래. 그걸 더 들어가면 일심이 동했다는 것은 대를 여의지 않고 소유무가 나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잡념이 동했다는 것은 이 대를 여여버렸어. 그리고 소의 분별심으로서만 내가 취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잡념이라. 그러면 그건 불이야. 불이야. 옳은 것 같은데 불이야. 예를 들면 저기 신발장에 신발을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 신발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신발을 정리를 해야겠는데 딱 정리하면서 신발을 이렇게 그냥 정리도 안 했다냐 하면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네. 신발 정리하는 행위는 선행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이치. 마음은 지금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받을 것이옵시다. 예?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봉공하고 봉사하자고 그러면서 아니 봉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는 나왔네 안 나왔네. 누구는 열심히 하네 안 하네. 그냥 꼬락 삐뚤어지고 자기들끼리 아니 내가 일하러 왔으면 일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치, 즉 마음 공부에 근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가 복이 되지. 물론 아까 신발 정리하니까. 그러나 이 지혜가 근간되지 않으면 이 복이 많이 감해져 버리죠. 오히려 이 복이 나중에 죄의 근간이 돼 버립니다. 이치가 근간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교당회장 신나게 막 불사도 하시고 막 봉공회장도 하시고 열심히 아까 우리 집 법회 이렇게 타이핑도 하시고 한 분이 이제 쌓고 쌓다가 폭발해가지고 교당 안 다녀. 나 다음부터 봉공회장만 시켜봐. 단장만 시켜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이치에 근간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러게 되더라. 즉 뭐냐면 이 내가 없는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나 있는 나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쭉갱이가 항상 남아. 상이 남아. 그래서 교무님들 괴롭히는 교도들이 가끔 있어요. 신심 장한 양반이 교무님 괴롭힙니다. 예. 신심 약한 양반은 안 괴롭혀요. 그냥 항상 그냥 아이 잘 안 나오니까. 열심히 나와갖고 교무님 괴롭혀. 왜 그러냐? 이치 공부. 그래서 이 이는 이제 성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안에 성품의 이치가 성이고 인과 이치가 리여. 예. 그래서 이 이론상지는 어떻게 보면 성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리다. 이것이 얼른 때는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전체 본체. 본체라는 것은 본체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의 모임이다. 낱낱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대소의 공간 안에 유무의 시간작용이 있더라. 이 변화가 얼마나 웃기냐면 인과봉의 진리. 변화가 있고 뭐 천지는 추나추동
그리고 뭐 풍운으로 상설, 생로병사, 흥망성쇠, 진강급, 육도윤회, 온갖 이 변화들이 바로 뭐 따라 있어지냐? 자기의 짓는 바에 따라서 심신작용 따라 그러게 있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리연구다. 그래서 원불교의 특징은 바로 이 이치를 바다가 이치만 밝히자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자는 거다. 그런데 이치가 빠진 일만 해서도 아니 되고, 이치만 밝히고 일을 소홀히 해도 아니 되고, 그래서 사리연구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 출가의 조항에 보면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대소유무 전체를 보는 거죠. 인간의 시비애를 볼 때 먼저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이것을 운용에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이치에 근간해서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이치에 근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큰 기업을 하거나 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소유무를 보지 못하면 교화에 성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본에 그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우리 신하가 2명 갔었다고 그러죠? 들으셨죠? 가서 일본이 심상치 않으니까 한번 보고 와라 그랬어.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네. 다른 이야기를 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어. 유무자리를 봤죠. 일어날 것 같은 미래 조짐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옳지. 그러면 준비해서 우리가 방어를 했을 거 아니야. 아이 근데 어떤 또 같이 간 사람이 이 사람은 파가 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버렸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걸 부정해 버린 거죠. 잘못 본 거예요. 이 유무자리는 준비거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봐서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판단이다. 판단이다. 그래서 여기에 잡념이 동했지. 욕심이 동하고 상대심이 동했던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임진왜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부산 가신지 아세요? 왜 갔냐?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천황을 뵈라. 그랬어요. 안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물었어요. 범산 이공전 14살 먹은 범산한테 내가 일본을 가야겠냐 안 가야겠냐 그랬어. 이제 몰라요. 그랬어요. 대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겠냐? 그랬겠어요? 아니요. 뒤지게 혼냈습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일본을 가면 좋겠냐 안 가면 좋겠냐 지금 불법 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대답해 버리냐고 혼을 냈어요. 대명사님 생각이 있지. 그래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눈병이 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안 가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 안 가죠.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은 유무자리를 본 거예요. 유무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소유무를 받아 인간의 시비를 건설한다. 즉 이치를 보다가 그 일에 적용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일만 해도 안 되고 이치만 봐도 안 되고 그 이치를 받아가 그 내 직장이나 내 인생의 삶이나 또는 어떤 교화에나 어떤 사업에나 이것을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이 그러니까
아니 회사 경영은 잘해 그래갖고 막 이사야 상무야. 아 근데 집안 경영을 못 해갖고 이혼당하고 집에 퇴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잠자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 이치를 받아가 그 가정 그 일에다 적용을 해야 하는데 큰 자리에서만 회사에다만 적용하고 그 일에다 적용을 못한 거예요. 내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연봉은 몇십억인데 집에서 쫓겨나. 이혼당하고. 왜 그러냐? 이 일과 이치가 병진, 사리가 이사병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이사병행이. 그래서 이치만 연마해도 안 되고 일만 해도 안 되고 이치를 보하다가 우리 인간의 시비에 잘 적용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복과 이득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쉬겠습니다.